푸틴의 유럽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이 곧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헝가리를 16년 동안 철권 통치하며 유럽연합을 내부에서 마비시킨 빅토르 오르반은 이제 그의 경력에서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가 방문하는 모든 도시에서 시위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솜바텔리에서는 그의 집회를 중단시켰습니다. 라지코니자에서 그들은 러시아 선전 매체를 야유했습니다. 피슈쿤나 찾아오신 러시아 선전을 환영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헝가리에서의 자유와 체제 변화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다페스트의 안드라시 거리에는 수십만 명이 마일 길이의 인파를 이루었습니다. 군중은 러시아인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구호로 그의 집회를 압도했습니다. 1996년 소련 탱크에 외쳤던 같은 말이 70년 후 그들의 총리에게 던져졌습니다. 나지 건의자에서 야당 지도자가 무대에 올라 러시아 선전팀을 가리켰습니다. 군중은 그들을 야유하며 정권 교체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이틀 후입니다. 부다페스트의 안드라시 거리에서 35만 명의 사람들이 마일 길이의 인파를 형성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오르반은 19포인트 뒤처져 있습니다. 30세 이하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의 당 지지율은 10% 이하로 추락했으며 그의 도전자는 그의 당 내부에서 나와 시스템을 내부에서 폭파한 페터르 머저르입니다. 이틀 후 헝가리는 투표소로 향합니다. 그 결과는 한 총리의 운명뿐만 아니라 유럽 중심부에 있는 크렘린의 마지막 전략적 요새, 유럽연합의 가장 큰 내부 장애물, 그리고 대륙의 민주적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르반이 헝가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해하려면 2010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가 압도적인 다수로 권력을 잡았을 때 그의 첫 번째 조치는 헌법을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선거구를 다시 그려 대도시 선거구에 야당 유권자를 몰아넣고 피데스의 거점인 작은 뭉춘 선거구를 만들었습니다. 2014년까지 그는 45% 미만의 득표로 의회의 70%를 장악했습니다. 그는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중앙통제의 선전기계로 만들고 학문기관을 숙청했으며 이 모든 것을 EU 회원국 지위를 잃지 않고 EU 기금 수십억을 받으면서 공개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오르반의 가장 논란이 많은 조치는 외교 정책에서 나왔고 그 조치의 이름은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오르반은 모스크바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유럽연합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로의 무기 수송을 거부하고 키이우의 유럽연합 가입 절차를 막고 90억 유로의 유럽연합 대출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 대가로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 석유의 지속적인 흐름을 얻었습니다. 비평가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르반은 유럽연합 내부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대변하며 캠페인 광고파는 이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오르반의 선거 포스터는 젤렌스키의 초상을 사용하여 그를 돈을 구걸하는 전쟁 로비의 지도자로 묘사합니다. 캠페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나 아니면 전쟁이다. 우크라이나를 위협으로 유럽연합을 적으로 러시아와의 평화를 유일한 선택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3월에 상황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봇 네트워크가 헝가리 소셜미디어에 가짜뉴스를 퍼뜨리다 적발되었습니다. 내용, 오르반 암살 음모, 우크라이나가 헝가리 선거 조작. 폴리티코는 이 작전을 크렘린과 연관된 도플갱어 캠페인으로 확인했습니다. 3월 15일 1948년 혁명을 기념하는 국경일에 마자르는 무대에 올라 오르반을 반역죄로 비난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요원들을 선거에 개입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1848년에 합스부르크에 1956년에 소련의 반기를 들었고 이제는 자국 총리의 크렘린 연결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푸틴과의 연결은 외교 정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차원은 훨씬 더 깊습니다. 오르반의 가족과 측근들은 16년 동안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국가계약은 체계적으로 피데스와 연결된 회사들로 향했습니다. 매년 헝가리로 흘러들어오는 수십억 유로의 유럽연합 기금은 오르반의 측근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DW의 선거 전 탐사 다큐멘터리는 오르반 가족의 숨겨진 부동산 제국을 폭로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부패 문제로 헝가리에 할당된 수십억 유로의 자금을 동결했지만 그것조차도 오르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제적 관계는 이 부패 구조를 지원합니다. 저렴한 러시아 에너지는 오르반의 우리가 당신을 보호한다는 내러티브의 연료입니다. 팍스 원자력 발전소 확장은 러시아의 로사톰에 맡겨졌고 헝가리는 유럽에서 크렘린의 가장 충성스러운 무역 파트너로 남아 있습니다. 페테르 머저르의 이야기는 정치 스릴러처럼 읽힙니다.
피데스의 핵심 인물인 그는 전 아내인 주디트 바르가가 오르반의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2024년 초 스캔들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의 공범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이 대중의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법무부 장관 바르가는 사임했습니다. 노박 대통령이 사임했다. 그리고 마자르는 바르가가 주요 부패 사건에 개입했다고 자백하는 음성 녹음을 공개했다. 피데스의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문을 대중에게 열었다. 몇 달 안에 마자르는 T사당을 창당했고 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제로에서 시작해 30%를 기록했다. 그는 16년 동안 어떤 야당도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했으며 분열된 야당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작은 정당들은 하나씩 물러나 T사에게 유리하게 후보를 철회하며 피데스에 맞서는 전례 없는 통합전선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자르는 오르반의 전략과 정반대로 행동하여 이를 이루었습니다. 오르반은 두려움을 판다. 전쟁, 이민자, 유럽연합의 위협. 마자르는 희망을 판다. 반부패, 유럽연합 통합, 공공서비스 재건. 오르반은 국영 언론을 통제한다. 마자르는 소셜미디어, 집회 생중계를 통해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고 정부 결정에 몇 시간 내로 대응한다. 마자르의 신속함은 오르반의 선전기계를 영구적으로 반응적인 위치로 몰아넣었습니다. 피데스는 처음으로 캠페인 의제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상대가 선택한 지형에서 싸워야 했으며 거리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월 15일 헝가리가 1848년 혁명을 기념할 때 양측은 수십만 명의 지지자들을 거리로 불러 모았습니다. 피데스는 국회 앞에 모였지만 티스차의 안드라시 거리 행진은 1마일 길이의 인파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폴리티코에 가까운 소식통은 35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피데스의 자체 수치에서도 그들의 군중이 티스타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중의 인구 통계는 오르반에게 최악의 악몽입니다. 30세 미만 유권자 중 피데스 지지율은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르반의 공포서사, 전쟁이 온다, 이민자들이 온다, 유럽연합이 우리를 삼킬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젊은 세대에게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자란 이 세대는 국영 TV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자르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팔로우하고 틴스타 콘텐츠를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공유합니다. 오르반의 전체 미디어 통제,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는 이 세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16년 동안 쌓아온 선전의 벽이 디지털 세대에 의해 완전히 우회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작은 도시들의 변화입니다. 30년 넘게 피데스를 지지해온 보수적인 도시 카포슈바르가 4월 초 마자르의 집회로 가득 찼습니다. 솜바텔리, 죄르, 나지코니자, 피데스의 거점으로 여겨지는 도시들이 하나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티스타 아일랜드라는 자원봉사 단체들이 106개의 단일 선거구에서 활동하며 집집마다 방문하고 선거 감시원을 훈련시키고 투표 집계를 감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프리 조직은 헝가리 시골에서 오르반의 독점을 깨뜨릴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피데스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뒤처진 오르반은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큰 카드는 워싱턴입니다. 4월 7일에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가 부다페스트에 왔습니다. 그는 오르반과 함께 무대에 올라 군중에게 나는 빅토르 오르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서구 문명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연합이 헝가리 선거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르반은 이를 우정의 날로 홍보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미 2월에 부다페스트를 방문했습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오르반을 지지했습니다. 미국이 EU 회원국의 선거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쪽 편을 드는 것은 외교적 관례를 깨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르반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스의 방문은 헝가리 대중의 의견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헝가리인들의 문제는 EU나 미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패, 생활비, 그리고 정체된 경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습니다. 생활비가 오르고 있습니다. 경제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반의 측근들이 축적한 분은 너무 커져서 숨길 수 없게 되었고 수십억이 국가개혁에서 가족기업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반스 방문은 또 다른 것을 드러냈습니다. 오르반의 전략적 전환 시도. 수년간 유럽에서 푸틴의 사람으로 알려졌던 오르반은 선거 전에 모스크바에서 워싱턴으로의 전화를 신호하며 트럼프의 공개적인 지지로부터 정당성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 유권자들은 그 움직임을 읽었습니다. 어제는 푸틴, 오늘은 트럼프. 문제는 누가 나라를 보호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라를 약탈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선거 시스템 자체가 가장 큰 우려입니다. 단일 선거구는 피데스를 유리하게 합니다. 2014년에 45% 미만의 투표로 70%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해외 우편 투표는 역사적으로 피데스에게 갑니다. 3월 다큐멘터리 표의 대가는 6개월간의 조사를 폭로했습니다. 가난한 농촌 지역의 피데스 시장들이 현금, 장작, 약품 접근, 심지어 합성 약물로 표를 산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2018년 선거에서는 170명 이상의 투표 집계원이 표 매수, 유권자 협박, 소프트웨어 불규칙성을 문서화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오르반이 패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헝가리뿐만 아니라 유럽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피데스 간부들은 모든 기관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 하룻밤 사이에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부, 관료제, 미디어 규제기관, 정보기관, 중앙은행 모두 16년 동안 오르반의 이미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마자르가 승리하더라도 그 간부들을 교체하고 사법 독립성을 재건하며 미디어 다원성을 회복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피데스는 국가를 당국가로 바꾸었고 당국가를 다시 민주국가로 전환하는 것은 처음부터 민주국가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거 밤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친 오르반 미디어는 이미 우크라이나가 지원하는 마이단 시나리오 내러티브를 퍼뜨리며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일부 논평가들은 오르반이 결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선거 보안 문제로 절차를 연장하는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4월 초 세르비아 국경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르반 정부는 이를 우크라이나의 위협으로 몰아가려 했지만 세르비아 정보부는 우크라이나의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마자르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거짓 깃발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선거를 연기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연기는 없지만 권위주의 지도자가 16년의 권력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부다페스트를 넘어 멀리까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르반의 브뤼셀에서의 거부권이 유럽연합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주요 유럽 연합 결정은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며 오르반은 이 메커니즘을 푸틴을 위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90억 유로 대출, 오르반이 맡고 있습니다. 추가 러시아 제재, 오르반이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 연합 가입 절차, 오르반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석유와 가스 의존도 감소, 오르반이 드루즈바 파이프라인 예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브뤼셀 외교관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르반은 유럽 연합 내부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푸틴의 유럽 전략의 초석이 내부에서 썩어가고 있으며 그의 동맹을 통해 유럽연합의 결정 메커니즘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오르반은 그 전략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는 유럽연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헝가리는 나토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동맹의 우크라이나 정책을 약화시킵니다. 오르반은 정상회담에서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막으려 했고 군사 지원 결정을 지연시켰습니다. 헝가리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푸틴은 EU와 나토에서 가장 강력한 거부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막대합니다. 막혀있던 90억 유로 대출이 풀릴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군사지원 조정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절차가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전쟁의 셋째 해에 이것은 키이우에게 중요한 외교적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유럽의 포퓰리스트 네트워크도 흔들릴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멜로니, 프랑스의 루펜, 슬로바키아의 피초, 세르비아의 부치치. 오르반은 이 네트워크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부다페스트를 포퓰리스트 운동의 비공식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전체 네트워크에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민주적 선거가 권위주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티자 승리 시나리오에서는 유럽이 직면한 장애물이 열릴 수 있습니다. 동결된 유럽 연합 자금 약 22억 유로가 헝가리로 다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재정 지원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나토 내의 결속력이 증가할 것입니다. 오르반은 나토의 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포퓰리스트 네트워크, 이탈리아의 멜로니, 프랑스의 르펜, 슬로바키아의 피초, 세르비아의 부치치는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르반은 이 네트워크의 중심 인물로 부다페스트를 포퓰리스트 운동의 비공식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전체 네트워크의 민주적 선거가 권위주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르반이 선거에서 패배한다고 해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붕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데스의 깊은 국가 구조, 미디어 통제, 사법부 임명은 하룻밤 사이에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투표함에서의 첫걸음, 16년간의 정권이 처음으로 선거에 의해 진정으로 시험받는 것은 그 자체로 역사적입니다. 1956년 헝가리인들은 소련 탱크에, 러시아인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외쳤고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소련은 혁명을 진압했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70년 후 같은 구호가 거리에서 다시 울려 퍼지지만 이번에는 탱크 속의 군인이 아니라 브뤼셀에서 크렘린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이 대상입니다. 16년의 권력, 국가기관 장악, 언론 침묵, 선거 시스템 조작, 사법부 통제, 유럽연합 자금 약탈 모두 오르반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90%가 다른 미래를 원합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일요일에 헝가리는 투표소로 향합니다. 그 결과는 한 총리의 운명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푸틴의 마지막 전략적 요새, 유럽연합의 결정 메커니즘에서 가장 큰 장애물, 나토의 가장 불편한 거부권, 그리고 대륙의 민주적 미래를 형성할 것입니다. 1956년에 헝가리인들은 패배했습니다. 이틀 후 그들은 승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기가 아닌 투표함으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의견을 공유하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최신 분석을 받아보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